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를 향해 정부 여당 전방위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 살펴봅니다. 12일 남은 지방선거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토론회에서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열기 뜨거웠습니다. 첫날 완판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으로 고발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민환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경찰이 오늘 오후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장이 제출된 지 이틀 만 서울과 광주에 고발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조율하던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렇게 빨리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건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 세계에 5.18 민주화운동을 알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좀 아픔을 주지 않았나? 정영진 회장도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경찰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정 회장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부 부처들도 스타벅스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훈부는 이 이벤트 경품으로 걸었던 스타벅스 상품권을 모두 교체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윤호중 장관이 스타벅스 불매를 언급한 이후 스타벅스 경품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마감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국민비서 이벤트에서 당첨자 발표와 함께 스타벅스 쿠폰 총 500장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권오월 국가보훈부 장관도 오늘 SNS를 통해 스타벅스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18 정신을 기리는 건 기업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내부에서 사용 중인 스타벅스 상품권 규모를 파악하고 당분간 사용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방부도 스타벅스 코리아와 맺었던 업무 협약까지 2개월 만에 잠정 중단했습니다. 법무부의 경우 검찰을 상대로 스타벅스 상품 구입 내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저희들의 과오들을 한번 다시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지시사항에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 커피 구매 내역을 제외하고 텀블러나 기프티콘 등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이 확인 대상입니다. 지시를 내린 곳은 검찰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으로 검사 인사도 담당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커피 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공모전이나 이벤트 현황을 점검한 것이라며 상품 구매자 징계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용진 회장을 콕 집어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하라고 비판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5.18 모욕 처벌법도 직접 발의했습니다. 야권은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직격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니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로 보고 있지 않고 5.18을 폄훼하려고 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 대표는 직접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 익선동의 한 카페를 찾았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주문을 하며 이 대통령은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논란이 한창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과도한 민간 기업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 특정 민간 기업을 겨냥한 불매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부처가 총동원돼 어느 커피를 마셨느냐로 색깔 검증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끔찍하고 노골적인 전체주의적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권력 남용범이라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공직사회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스타벅스에는 공무원들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경품으로 내걸었던 스타벅스 상품권을 다른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법인카드 쓰지 말라는 공지를 내린 곳도 있다는데 이 내용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한 스타벅스. 평소라면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한산합니다. 시간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이요? 금방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자리가 좀 여유롭길래. 주변 카페에 오히려 손님이 몰렸습니다. 괜히 거기 앉아있으면 뭔가 밀배라던가 이런 쪽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끼리도 저기 가지 말자고 이런 얘기도 하고. 탱크데이 논란으로 공직사회에서 스타벅스와 거리를 두는 이른바 탈벅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선관위는 선거 캠페인 이벤트 경품으로 준비했던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지급 계획을 철회했고 한국관광공사도 행사 경품을 스타벅스 대신 다른 커피 브랜드 쿠폰으로 교체했습니다. 한 공공기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부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도 행사와 사업 과정에서 스타벅스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간에서도 탈 스타벅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하는가 하면 침묵 시위도 열렸는데요. 국내 최대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는 스타벅스를 스폰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스타벅스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글입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이후 선불카드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썼다는 내용입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한 한 변호사는 선불카드 환불 기준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급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 카드가 있으면 오히려 스타벅스에서 돈을 써야지만 탈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스타벅스 코리아는 일괄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에서는 5월 단체들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규탄하며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스타벅스 불매를 주장하며 정용진 회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서울 재즈 페스티벌도 오늘부터 행사를 시작했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협찬사인 스타벅스 부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길에 다니시면 유세송에 마이크 들고 연설까지 시끌시끌하죠. 지방선거 12일 앞두고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 0.1%포인트 차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목소리가 갈라질 만큼 이 후보들 열띤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41.7%,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41.6%, 격차는 불과 0.1%포인트.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목소리는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엉망진창! 서울시 주거 문제, 여러분 주거 걱정되시죠? 그런데 현직 시장이 전임 시장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정 후보는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오 후보 시장 시절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을 겨냥한 행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꼭 본인의 잘못이나 또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이걸 정쟁화해가지고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역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오세훈 후보가 취할 일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정 후보의 날을 세웠습니다. 아기씨 굿당이 기부 체납 시설인 줄 알고 지어줬는데 알고 보니 구청이 기부 체납 시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바람에 부패, 무능, 무책임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두 후보는 종일 마이크를 잡고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6월 3일 말만 하는 시장이 아니고 실천하는 시장 정원으로 바꿔주십시오. 원래 계획대로 상전벽해 완전히 뒤바꿔 보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도 진행 중입니다. 각 후보들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부산 충남 토론회 남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내가 생각하는 부산 대표 음식은 돼지국밥 대 밀면. 하나, 둘, 셋. 돼지국밥. 네.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부터. 박형준 후보님, 부산 엑스포 몇 표 받았습니까? 예, 29표 받았고요. 29표 얻는데 이 예산을 1,217억을 썼습니다. 해운기업 H&M 이전. HMM이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업과 금융인데 그거 지금 본사에 놔두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가 날 게 별로 없어요. HMM 본사, 부산 이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현실이 되니까 이제는 HMM 본사, 부산 이전의 효과를 폄훼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 미술관 퐁피두 센터의 부산 분관 유치 문제까지 설전 또 설전이 이어집니다. 뽕피두도 예. 사모님의 수건 사업 아니냐?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 사랑에 제가 한 사람이라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되세요. 충남지사 토론회. 공수처 특검법 강력 옹호했어요. 저희 당복 후보 내란 얘기하던데 이거야말로 사범전은 내란이다. 공소 취소를 묻기 전에 조작 기소에 대해서 먼저 답하셔야 합니다.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공소 취소가 답이죠. 왜 그것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할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을 해오셨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즉시 수용 입장으로 바꾸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신 것은 김태형 후보님 본인이십니다. 아니 말 바꾼 게 사실이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확 바꿔서 허자했잖아요. 어제 이 토론회를 주최한 대전 MBC.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을 누락한 채 방송을 내보내자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 보도라며 고발했습니다. 대전 MBC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보궐선거 격전지 중 한 곳인 경기 평택을 후보 토론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수, 진보 서로 갈라져서 오파전이 벌어지고 있죠. 자, 내부, 외부 신경전 대단했습니다. 최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AI 센터를 평택에 유치하겠다는 공약 낸 거 보셨죠? 사실은 저는 조국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만. 단일화를 하겠냐는 질문에도 조국 후보는 O, 김용남 후보는 X를 들었습니다. 내란 세력 정당이 다시 그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으면 정당을 달리한다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물이 다른 것입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두 후보를 동시 직격했습니다. 여기서 평택과 서울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닙니다. 자신의 비서관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길질은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와 손잡겠냐고 유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명백하게 부정선거입니다. 저 후보 내지는 저 정당하고
선거연대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토론회 직전까지 김용남 조국 후보는 조 후보의 눈가 멍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파란색이 얼마나 부러우면 원래 다른 색깔인데 자기 얼굴을 시퍼렇게 만든 사람이 나오겠어요. 다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불쾌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재보궐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북갑으로 갑니다. 여론이 하루하루 요동치면서 이 결과가 예측 불허인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 세 후보에 물고 물렸던 오늘 하루를 이준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선거운동 나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6번 팻말 든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다른 데 가서 운동하시고요. 이 북부에서 잠시 국회의원 되어서 딴 데 정치하러 가실 분 이런 분들 뽑으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속으시는 겁니다. 박 후보도 한 후보 저격합니다. 단일화다 애가 타서 매달리는 거 보면은 역시 저분은 경상도 부산 스타일이 아니구나. 종일 유세차에 올라타 복구를 누빈 한 후보. 박 후보를 겨냥하며 사표 심리를 파고듭니다. 여러분 박민식 후보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냥 하정우랑 도와서 하정우를 당선되게 해서 저 한동훈이 국회로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합니다. 박민식, 하정우, 박민식 팀 얼마든지 덤벼보라고 하십시오. 조금 전 이 장면을 두고 하정우, 박민식 단일화라고 공세도 폈습니다. 하정우 파이팅. 관심 내야지. 끝까지 파이팅합시다.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해가지고 한동훈 견제에만 혈안돼 하 후보를 응원했다는 주장입니다. 하 후보는 이 지역 3선 출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재수 형님이랑 같이 일하던 하정우라고 합니다. 대생님이랑 나라빨 많이 가지고 와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단일화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제 박민식 후보께서 그런 어떤 삭발실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의를 보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조사에서 이 박빙 승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 건지 56년 토박이대 보수 여전사가 맞붙은 이곳에 손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도전장을 낸 박형룡 후보. 1996년부터 쭉 대구에서 출마해온 토박이입니다. 7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달성에서만 3번째 지금 출마하는데 지역 일꾼 이번에 부탁합니다. 민주당 후보 이제 한번 찍어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이진숙 후보도 늦게 온 만큼 바닥을 누비고 다닙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똑같네. 진짜요? 예.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똑같이 괜찮습니까? 아니.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 유리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흘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박형룡 41.7%, 이진숙 48.5%,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에는 민심이 달라졌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달성군에서 그렇게 활동한 그게 없잖아요. 낙하산으로 온 싸움권 이미지가 강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좀 정서적인 반감도 좀. 이 후보는 보수 여전사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비판할 수 있나? 견제받지 않은 권력에게 더 많은 힘을 주게 되면 이재명 독재 정권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시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로 한 번 더 자신감 있게 민주당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이 견제로서 이진숙 의원이 좀 더 낫다고.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현장에서 묻다 전남 광주로 갑니다. 중앙선관위와 공동기획한 이번 편 전남 유권자들이 1순위 뽑은 정책은 보건복지였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가장 소외돼 있다는 섬마을 사람들 고통을 들고 후보들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거나 내일 배가 뜰 수 있나요? 쉬는 날이거나. 오늘 쉰다 쉬. 오늘 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섬에?
하마터면 이 취재 못할 뻔했습니다. 급에 놓치면 이제 못 나가. 오늘은 지금 갈게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이 크다는 광주 전남 선마을 사람들 그 현장으로 갑니다. 전남 달리도 통장이 목포 가는 날 나오는 배 시간에 맞추려면 4시간 반 안에 4개 미션을 끝내야 합니다. 그 사이 아내는 병원 들르고 통장은 주민들이 부탁한 택배를 붙입니다. 박스 6개. 이제 고구마 켜고 하면 택배가 많이 한 20개씩.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항상 긴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시간 맞추면 안 돼. 제일 중요한 장보기. 통장님 손에 이거 뭐예요? 오늘 물품 구입할 내역. 주민들 2주치 끼니가 달려 있습니다. 된장이 넣었나? 10판나 더 사야 돼. 진료 끝난 아내와 만나 섬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물자를 신청하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놀려와서 오셔서 203명이 살지만 편의점 하나 없다 보니 주민들이 유일하게 생필품 얻는 방법입니다. 와, 나 실제로 이렇게 큰 놈 사오셔? 그러나 9월이면 하나 있는 이 배도 멈출 위기입니다. 회사가 수리타산이 안 맞은 게 안 하려고. 주민들이 발이 끌어지면 안 되지. 보건지소도 없는 섬주민 위해 시행된 바다위 병원 병원선. 섬마을을 돌며 각종 진료를 봐줍니다. 1년에 딱 4번 방문하는데 제가 간 날도 배가 못 떴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상이 안 좋아서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불편해 또 어쩝니까? 섬이니까. 전남 광주 지역 사람 사는 섬만 277개. 16만 명 가까이 살지만 교통과 의료 쉽지 않습니다. 여야 후보 한 목소리로 섬 컨트롤 타워 꺼내듭니다. 섬 시민들의 생활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섬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상황이 멈추게 됩니다. 교통수단들을 다 가능하면 공영제로. 호남의 정치인들은 공천만 받으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섬 현안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매우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섬 생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배가 없으면 나갈 수도 없고 보건 지소도 없고 그럴 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묻다 이해줍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치열해집니다.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들쑥날쑥해요. 이맘때면 이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샤이 유권자가 있냐 이게 늘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있습니까? 자, 일단 여론조사가 들쑥날쑥이지만 하나의 경향이 보입니다. 기계음이 묻는 ARS 조사에선 접전, 사람이 묻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나온 서울시장 조사, ARS 조사에선 0.1%포인트 차, 또 다른 조사도 0.4%포인트 차, 초박빙 접전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전화면접 조사에선요, 10%포인트 안팎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결과 비교해 보면요. 추경호 후보는 ARS 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더 잘 나오는 경향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RS 조사가 더 맞는 거다. 왜냐하면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입니까? 네, 따져볼게요. 자, 계엄과 탈을 겪으면서 기세가 약해진 보수층, 사람이 물으면 본심을 숨기고 기계음에는 편하게 답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사례로 지난 대선을 거론하는데요. 지난 대선 열흘 전 공표된 전화면접 조사에선 당시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가 약 15%포인트, 그리고 비슷한 시기 ARS 조사에선 9%포인트였습니다.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득표의 격차 8.2%포인트였습니다. ARS 조사가 실제와 더 가까웠다는 거죠. ARS 조사에서 본심을 내비치고 실제로 투표장에 간 샤이 보수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지금 이 여론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 면접보다 그럼 ARS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이 유권자, 자, ARS 조사 때 더 쉽게 속내 드러낸다는 시각,
여야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요, ARS가 더 정확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샤이 유권자가 진짜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 조사 경향 보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더 강세입니다. 대구의 경우 전체론 두 후보가 접전인데 적극 투표층만 떼놓고 보니까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요. 또 두 후보 격차가 3%포인트인 한 서울시장 조사도 적극 투표층만 떼면 격차가 9%포인트로 벌어집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결집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지방선거 투표율은 총선, 대선보다는 낮습니다. 결국 여야가 어느 쪽이 더 결집돼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급차가 줄지어 삼성전자로 출근하는 모습, 수억 원대 성과급 소식에 직장인들 박탈감을 드러내는 이런 AI 이미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삼성 안에서도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 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직원들은 부결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출근길에 늘어선 고급 슈퍼카. 반도체 직원들의 수억 원대 성과급을 풍자한 이미지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난 성과급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이 쏟아졌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봉에 몇 배씩 이렇게 성과급으로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공무원 사회에서도 세입이 늘었으니 성과급 주냐는 반응까지 나오며 허탈감을 토로합니다. 성과를 좋게 받아도 1년에 성과급이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래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누구는 6억, 나는 2억. 연구소 왔는데 인생 실패한 것 같다는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비반도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결집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투표 배제를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실질적 수단을 총동원해 초기업 집행부에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결 운동을 할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타결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반발한 비반도체 부문 노조에는 하루 만에 조합원이 대폭 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이 고액 성과급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인근 상권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입차 문의가 늘고 백화점 매출이 뛰는가 하면 아파트 매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업 위기를 넘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성과급 소식에 주변 상권의 기대감은 커졌고 성과급을 받고 계속 진행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고가 수입차 매장엔 최근 사전 계약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선정 지원분들이 좀 오세요. 1억 2, 3천 정도 많이 보시죠. 지난 2월 SK하이닉스 성과급 배분 당시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마케팅 등이 본물처럼 터졌던 상황. 노사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매물 탐색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단에 있는데 오늘 지분 보기로 있어. 6억을 받으면 미리 와서 복지학교로 보내겠다는 거지. 어떤 손님들 중에 성과급이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 하신 분들도 꽤 있기. 일명 더블 셔세권으로 불리는 동탄은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분들 계셔요. 딱 보면 삼성이시죠? 그러면 맞다고. 하이닉스도 좋게 왔어요. 계약하고 왔어요. 셔세권 인근 백화점들의 1분기 매출은 급증했고 특히 명품 등 고가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이 확정되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선거운동원들이 순환을 겪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대뜸 욕설을 하거나 주먹질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선거에 영향이라도 갈까 그저 피할 수밖에 없다는데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고함을 치며 유세 현장을 휘젓습니다. 부러진 우산 막대기를 마구 휘두르며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합니다. 남성이 접근하자 선거운동원들이 다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은 계속됐고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교차로 한 남성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남성, 피켓을 들고 있던 60대 선거운동원의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선거운동원은 입술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60대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선거운동원을 향한 위협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두려움과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행여 선거에 영향이라도 미칠까 봐 적극적인 대처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 난동을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힘들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피하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나 운동원을 폭행,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모래 조각상이 보이는데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네, 그냥 조각상도 아니고 예술 작품인데요. 네. 얼굴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부산 해운대로 가보죠. 네. 사진을 보시면요. 해운대 모래축제에 전시된 조각상인데요. 자세히 볼까요? 얼굴 부분, 눈, 코, 입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원래는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해녀 얼굴이 왼쪽을 보시면 지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죠.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어제 70대 남성이요. 출입 통제선을 넘어서 목발로 이 모녀 해녀상을 훼손한 건데요.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예술 작품인데 다시 복구는 못하나요? 이 작품 특성상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해운대 축제 현장인데요. 아예 무덤처럼 모래더미만 남아있죠. 주최 측은요. 작품을 지켜달라는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 버스 어쩌다가 계단에 올라간 거죠? 그냥 버스가 아니라 119 소방버스인데요. 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죠. 이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입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사고 발생 긴급 알림이 뜹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난 걸까요? 급히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을 돌려보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버스가요. 계단 위로 올라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자세히 보니 119 소방버스인데요. 이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소방서로 복귀 중이었는데 버스 안에는요. 임신부 등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사고 원인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은행 아닙니까? 네, 은행인데요. 은행 문 닫기 1시간 전에 이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요. 건장한 남성 5명이 이리저리 살펴보며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한 남성을 에워싸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조금 전 상황을 보시죠. 은행 창구로 향하는 남성이 보이는데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이체를 하려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 은행 직원 수상하다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추궁했는데요. 이 범죄 조직 현금 수거책인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보내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한 강도가 범행 직후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 오는 골목길, 한 남성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어딘가로 급히 달려갑니다. 어두운 색 모자를 썼고 반팔 티셔츠와 바지, 운동화까지 모두 검은색입니다. 오르막길을 달려가며 손에서 무언가를 벗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제 저녁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남성은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고 강도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남성의 옷차림은
도주하던 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질문하는 취재진을 향해 수차례 잘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규식 씨 자택에 침입한 이유 뭔가요? 죄송합니다. 심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혐의 부인하시나요?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김 씨의 집을 계획적으로 노렸는지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공항 수유실이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엉뚱하게도 휴식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컵라면 끓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는데요. 아기 엄마들은 맘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김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유아 휴게실을 가리키며 들어갑니다. 수유실 정수기 앞에 서서 중국어로 이곳을 소개합니다. 중국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인데 공항에서 라면 먹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수유실 가는 길을 안내하고 후기를 써둔 중국어 게시글들이 쉽게 검색됩니다. 수유실을 차지하고 앉아 자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당황했다는 아기 엄마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예 안에도 한 명씩 들어가 있고 밖에도 이제 대기하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도 누워서 자고 있어가지고 파파고 해가지고 좀 비켜달라. 환경미화원들도 수유실 내 외국인 관광객의 이런 모습을 수시로 목격합니다. 컵라면 같은 것도 되게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걸려요. 바닥에다가 컵수도 버리지만 외국인들이죠. 아니라고 하면 근데 아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아시에. 아기와 엄마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지도 앱이 있는데요. 그 지도에 한국의 주요 기밀 시설이 무더기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도 서비스 고덕 지도로 청와대를 검색해 봤습니다. 지도 화면에 청와대의 정확한 위치와 이름이 안내가 됩니다. 청와대가 있는지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한 국내 지도 서비스와 차이가 납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 주요 보안 시설들도 형태를 알 수 없게 가린 국내 서비스에 비해 자세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도 보안 시설은 검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Police and the army are not sure. Government. 하지만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지도 어플리케이션 고덕 지도가 한국 보안 시설은 볼 수 있는 이유. 외국에선 불특정 다수가 추가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제휴사를 통해 보안 시설 명칭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보안 시설 노출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게 붙잡혔던 우리 국민 활동가 2명이 정부의 도움으로 오늘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겠다고 합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입국장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사람들. 9호 선박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을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의 석방 요청과 귀국 지원 속에 풀려나 돌아왔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가자지구로 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다시 가자지구로 갈 계획이 있나요?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어요. 김하연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활동을 하다 이스라엘에 구금됐고 이 사건으로 정부가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여권이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해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포됐을 당시 이스라엘군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못탄에 맞거나 성광탄에 맞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수 있는 상태였고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가 있었다는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이스라엘에 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다음 달 부산 해수욕장 인근 호텔 숙박 요금인데 1박에 100만 원 아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 BTS의 부산 공연 덕분인데요. 이 바가지 해도 너무한다. 이 팬들 부산서 1원도 안 쓰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평소 11만 원대인 숙박료가 6월 12일엔 35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객실 상태는 같은데 숙박요금이 30배 넘게 뛴 이유. 이날부터 이틀간 BTS 부산 공연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이 맞는 겁니까? BTS 콘서트였습니다. 잘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다른 숙소보다 쌉니다. 여기 주변 지금 부산은 다 그래요. 부산 해수욕장 일대 숙소들도 대부분 하룻밤에 150만 원 이상을 책정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숙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13일이 BTS의 데뷔일이어서 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팬들은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너무 가격을 올려버리면 딱 그 시간에 그 팬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한탕 챙기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보여서. 온라인에선 공연만 보고 집에 가겠다. 부산에선 1원도 쓰지 않겠다는 등 팬들의 분노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악의적인 바가지 요금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해 세무조사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숙박업소가 요금을 게시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전 세계 아미 팬들이 부산에 모여드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부산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흥행 대성공입니다. 자, 그럼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오은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증권사 객장이 북적입니다. 국민 자금과 정부 재정을 모아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판매 물량이 몇 분 만에 완판되자 영업점으로 뛰어온 사람에 8시에 해봤는데 1분 만에 막아버렸어요. 혹시나 영업점은 되나 해서 어렵어요. 다 서술센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러나고 이러더라고요. 업무 시간 중 급하게 계좌를 만들어 가입하려는 직장인들도 보입니다.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영업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고객님한테 설명하는 중간에 이제 한도가 다 차서 고객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전체 투자액 중 20% 손실까지는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는 점, 최대 4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산업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자산을 한번 증식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한 번 돈을 납입하면 5년 동안 환매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맘때쯤 지하철 타면 어떤 땐 너무 덥고 또 어떤 땐 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웠던 경험 있으시죠? 지하철 민원 대부분이 냉방 관련된 거라는데 민원을 해도 온도를 조절해 줄 수는 없다네요. 왜 그런 건지, 그럼 추울 때 더울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홍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더운 듯 연신 부채질을 하는 승객. 이용객마다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다 보니 민원도 많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민원의 78.4%가 냉난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또 벗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름이면 상당히 불편해요. 타보면은 냉방이 아주 세게 들어와요. 바람이 확 들어오고 이러니까 추위가 많이 느껴요. 온도 조절을 좀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아도 열차 내 에어컨 온도는 승무원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기후부는 2006년 고시를 통해 여름철엔 24에서 27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선 양끝 객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하철 냉방이 양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깥쪽일수록 시원하고 중앙에 가까우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철 칸 내부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끝칸의 내부 온도는 25.5도, 같은 호선 중간 칸의 내부 온도는 26.9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객실 혼잡도나 승객 복장에 따라 개인별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세에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감염 우려에 여객기 착륙까지 막혔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흰색 텐트로 거센 불길이 번집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는 가운데 폭발음까지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격리 텐트에 불이 났습니다. 숨진 환자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유족들이 반발하며 텐트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에 탄 시신과 앙상한 철제 침대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Et justement, c'est une incompréhension due à une jeunesse qui ne comprend pas la réalité de cette maladie. 보건당국은 시신 접촉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장례 절차를 통제하고 방역복과 보호장비로 온몸을 감싼 채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에볼라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기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발 여객기의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객기는 결국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채 캐나다로 우회했고 해당 승객은 에볼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뒤 프랑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건 경보를 발령하고 최근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멕시코에서 생방송 중이던 기자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도가 총을 장전하는 소리까지 그대로 안방에 생중계됐습니다. 김치현 기자입니다. 스튜디오와 연결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성. 잠시 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힙니다. 이어 들리는 총기 장전 소리. 남성은 놀라 손을 들고 상황을 살핍니다.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내놓으라며 재촉하는 남성. 스튜디오에 있던 앵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현지 시각 사흘 전 멕시코의 기자가 생방송 도중 강도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멕시코시티 인근 모렐로스주에서 일어났는데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3주 정도 앞두고 현지 치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채연입니다. 네, 일본에선 재난 대비 훈련이 필수적인데요. 방재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국회에서 훈련이 실시됐는데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 지진이 발생했다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헬멧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열린 지진 대비 훈련 모습입니다. 기시다 이시바 전 총리의 옆에 앉은 한 중진 의원, 턱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과거 방재 담당상 등을 지냈던 후루야 게이지 의원입니다. 웃고 떠드는 다른 의원들에게서도 긴장감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모습을 지켜본 관료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감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중의원에선 일본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재청 신설 법안이 통과됐고 참의원에서도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防災庁の下、政府一体で災害対策を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일본 현지에선 재난과 관련한 법률과 조직이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방제 의식이 필수적이라며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하루 동안 무려 274명이 올랐습니다. 역대 최다 등정 기록인데요. 정상 부근에 길게 늘어선 등반객들의 모습 장관이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중턱. 등반객들이 눈 덮인 능선을 따라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십 명의 인파가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며 산을 오릅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총 254명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하루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기록은 지난 2019년 5월 22일에 223명으로 이번에는 약 50명 더 많은 등반객이 정상에 도달한 겁니다. 당일 기상 상황이 좋아 대기하던 등반객들이 한꺼번에 정상 등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이 티베트 북쪽 루트의 등반을 막아 네팔 남쪽 루트로 등반객이 더욱 몰린 탓도 있습니다. 다만 정상 부근에 등반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밀 우려가 커지자 네팔 원정업계는 등반 인원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Better to not move more than 250 people in a day. This is our experience. We are going to control on this in future expedition. Means that 실제로 네팔은 등반 허가 인원을 줄이는 한편 입장료는 대폭 높였습니다. 올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 1인당 15,000달러, 우리 돈 약 2,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미국에서 사형수가 사형 집행 직전 극적으로 생환했습니다. 독극물을 주입할 정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토니 캐러더스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캐러더스에 대한 형이 집행됐는데 사형대까지 들어갔다 극적으로 생환했습니다. 독극물을 주입할 정맥 확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넘게 팔과 발, 목 부위 혈관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변호인은 캐러더스가 출혈과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테네시 주지사는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캐러더스는 지난 1994년 3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추가 DNA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I am so grateful that we are going to have a chance to prove what we've been saying and what Tony has been saying for 30 years, that he didn't commit this crime. 테네시주에서는 독극물 사용 논란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네, 태국의 대표 휴양지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커다란 호텔 지붕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려 진압을 시도합니다. 현재 시각 어젯밤 9시쯤 태국 파타야 북부에 위치한 한 호텔 옥상 바와 수영장 쪽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진화가 완료된 옥상 바는 자재가 전부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해당 호텔은 200객실 규모로 당시 거의 만실이었는데 객실 쪽으로 불이 번지며 최소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길쭉한 지붕 자재가 강풍에 뜯어져 나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송전탑에 걸리고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뉴욕과 뉴욕 일대에 폭우와 강풍이 지나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약 100km에 가까운 돌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설산을 내려가는 남성. 자세히 보니 앳된 얼굴의 소년입니다. 중국 선전시의 15살 중학생 리쯔 시안이 약 12시간의 산행 끝에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도 10년 전 같은 정상에 올랐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쯔 시안은 지난 4개월간 암벽 등반과 별도로 매일 10km씩 달리며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리쯔 시안은 중국 최연소 남자 에베레스트 등반자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인도에서 사파리 관광 도중 야생 코뿔소가 차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뿔로 차량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유히 숲길을 걷던 코뿔소 한 마리.
사파리 관광객들은 서둘러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이때 코뿔소가 갑자기 차량으로 다가가 뿔로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화가 난 듯 울음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차를 번쩍 들어 옆으로 옮깁니다. 공포에 질린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시동을 겁니다. 지난 16일 인도 아쌈 지역의 마나스 국립공원에서 벌어진 일로 관광객들은 무사히 상황을 벗어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여성이 뒷걸음질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며 소리칩니다. 지난 20일 미국 뉴저지주 마운트 로럴 경찰은 흑인 여성에게 소리치며 괴롭힌 4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항상 당신들 때문이다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통 물로 뒤덮인 거리에서 한 주민이 물속 어딘가에 발이 빠진 듯 넘어집니다. 몸을 일으키려 애써보지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급히 달려와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곳곳에 홍수가 난 중국, 다른 지역에선 이런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 위에 거대한 천막이 설치됐고 사람들은 발목 깊이의 물에 발을 담그고 식사를 합니다. 중국 산시성에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난 가운데 결혼식이 강행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결혼식도 보고 조격도 한다, 보트를 타고 음식을 날라야겠다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궂은 날씨의 결혼에 잘 살겠다며 부부를 축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날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약한 봄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턴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 전국에 5mm의 비가 지난 뒤 개겠는데요. 낮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져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4도 낮고요. 광주 24도 등 이맘때 봄 날씨보다 시원합니다. 이후로는 나날이 더워져서 모레는 서울 낮 27도, 월요일은 30도로 다시 7월의 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